안녕하세요. 황미화입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오늘 저녁에 있을 MF 케어 책 나눔하고자 하는데요. 오늘은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. 저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챕터를 주셨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것이 어제 저희 알산 대표님께서 소수와 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다수의 그런 어떤 삶과 소수의 그런 부자들의 삶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, 오늘 이 평균의 종말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다수의 삶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, 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 평균치,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능력도 이런 어떤 평균치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아이와 속도가 느린 아이,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내서 속도가 빠른 아이는 좀 더 학습을 더 잘하는 아이, 그리고 똑같이 문제를 해결했어도 속도가 더 빠른 아이가 더 똑똑한 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었거든요. 근데 그 뒤로부터는 공부를 좀 못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던 저의 모습은 까마득하게 잊고, 그러니까 4학년 성적이 그 평생 성적을 정한다,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4학년 때부터 공부를 많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저의 어렸을 때 그때까지 모습은 까마득하게 있고, 그 후로부터 뭔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왜 잘하는지, 그냥 막연하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?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, 음, 이런, 뭐라고 할까요?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, 기준 말고,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봐줬으면은 분명 저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무시가 되고 포괄적으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, 학교에서의 그런 평가가 이 사람을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평가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.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갔느냐, 뭐 학교에서 몇 점을 받느냐,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런 그런 경험들이, 그리고 그런 그 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그 공부를 못했던 그런 어떤 생각, 그런 어떤 경험,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무의식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거고, 거기에서 나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 성공 경험보다는 이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 살면서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왜 없었겠어요.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나는 부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
지금까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뭘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. 나는 못해. 그리고 조금 시도를 해보고 어려우면 낮아빠지고 약간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꾸준히 뭔가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꾸준히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좀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원망스럽거나 연민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윗세대 엄마들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근데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보면은 대물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요즘 세대 MZ세대 엄마들 30대 엄마들도 5세, 4세 되는 아이들을 벌써부터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공부를 싫어하는 것 같다. 아니면 집중력이 없는 것 같다.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. 약간 그런 어떤 걸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, 아이들을.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깝고 우리 진짜 이 교육이 정말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좀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게 정말 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하시는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도 문제점들을 알고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육 그리고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그리고 어떤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심리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를 만드는구나.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기는 또 참 어렵구나.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이 가난한 것은 질병이라 그랬거든요. 이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이 정말 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준수 코치님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 참 궁금해요. 그리고 또 다른 PD님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 그 MF 케어가 재미있는 이유가 그 조은수 코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, 그 뾰족한 키워드들이 이제 하나씩 새롭게 들리고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PD님들이 또 이 책을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양하니까 그 속에서 또 봐내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재미있어요. 그래서
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 주실지 되게 궁금해요. 궁금하고 그리고 어 이 MF 케어를 지금 적응을 해 가고 있는 중이라 제가 또 오늘은 지금 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정작 그 줌 수업을 할 때는 이 또 느낌이 또 새로우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네 그것을 또 어떻게 또 제가 잘 이 PD님들의 그런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좀 잘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